첫 번째 뉴스 달려가죠. 한복 홍보를 여기서 왜 어디서 했길래요? 자, 영상부터 보시죠. 자, 부산시가 공개한 한복 홍보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저 모델들. 자, 그런데 말이죠. 뭔가 느낌 이상하죠? 싸하죠? 저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닥 아직 안 나오는데요. 아까 다다미입니다. 다다미. 딱 봐도 다다미. 한옥 바닥이 아니잖아요. 일본식 적산가옥. 아니 정말 이 정도 센스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 이 기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부산시가 공개한 한복 홍보 영상인데 이게 일본식 적산가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자신의 SNS에요. 이 문체부와 부산시가 후원하고 부산 섬유패션사업연합회가 만든 이 한국 홍보 영상의 배경 중에 한 곳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적산가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공간은요 해방 이후에는 정란각이라는 고급 요리집으로 쓰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생들이 활동하던 이른바 요정이었던 건데요. 아이고. 이곳이 2007년에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명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홍보하는 장소로는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승 의원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 모델들이 기모노 입은 채로 한국 민속촌에서 촬영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보고. 사실 한복을 왜 저렇게 입고 왜 저렇게 촬영을 했을까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한복을 이쁘게 보일까가 아니라 한복을 왜 입을까 언제나 why라는 왜라는 걸 고민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워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냥 한복을 어떻게든지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걸 어떻게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도 모르고 했는 것 같아요. 주최 측에서는 이런 말 하는데 과연 이 말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산가옥도 우리 문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한복을 홍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더 빛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좀 부적절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 예산만 지원하지 우리가 결과물에까지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복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복을 왜 알리는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탈춤도 중국에서 유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라면 적산가옥 안에서 한복을 입었다면 그 한복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지 어떻게 그 그림이 그려질지도 같이 홍보하는 사람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기상천외한 절도범입니다. 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절도범의 행각 영상 확인하시죠. 자, 이곳은 울산 중구의 한 금은방. 자, 남녀 2인조 주목해 주세요. 주변을 보더니 둥기로 와장창창창창. 자, 들어갔습니다. 진열장도 와장창창창창. 아이고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 챙겨서 하나씩 깨면서 지금 주섬주섬 챙겨 넣고 있죠. 자, 몸까지 날려가면서 싹쓸이하고 저렇게 튀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말이죠. 사건 반장 지금 진행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요즘 유난히 금은방 절도 사건이 많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이 기금속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난 13일 그 새벽 4시 25분경입니다. 알다시피 울산 중구에 있는 금은방이에요. 금은방인데 그 2인조가 그 출입문을 파손하고 금은방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뭐 귀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한 700만 원 상당을 절취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저거 한 1분도 안 걸린 거예요. 깨고 도망갔는데 저 CCTV를 확인했더니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썼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예요. 남자 2인조가 들어왔던 건데 그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고 밖에 나가니까 길 밖에서는 공범이 차량을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같이 타고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를 했는데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해가지고 추적을 했어요. 해가지고 10시간 만에 검거를 했는데 그 금은방에 들어갔던 남자 하나, 밖에서 기다렸던 차량 그 대기조 하나. 그런데 두 명을 검거했지만은 여성은 없었어요. 여성은 이제 도주를 했는데 도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도관했던 죄입니다. 어떻든 경찰에서는 도주한 여성 범인을 추적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1, 2주 안에 검거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저 흰색 차 주목해 주세요.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자, 운전자가 잠시 후에 지금 내리죠. 자, 그런데 주차된 차량 쪽으로 슬쩍 걸어가더니 자연스럽게 문을 엽니다.
자, 탔어요. 문 닫습니다. 자, 잠깐 있더니 잠깐 또 나와서 하차를 하죠. 아하, 이 사람 차가 2대인가요? 였으면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안죠. 바로 차량 터리범. 현금 90만 원에 카드까지. 세상에 차 타고 와서 차 터는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어떻게 저 검은색 차가 차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놀라워요. 한 번에 한 개를 열었는데 그게 열렸고 차량 처리가 성공이 된 거거든요. 뭐 간신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피해액을 보면 현금 90만 원하고 체크카드를 가져가서 뭐 순금 팔찌 같은 걸 샀답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이 90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피해자분이 당시에 뭐 이사 같은 거 짐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 문을 열어놨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궁금해서 이제 글을 좀 올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줬는데 사이드미러가 이게 펴져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차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고 추측해서 차량 처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뭐 안 열리면 가는 거고요. 열리면 저렇게 절도를 하는 거고 막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요새 최신 차량 같은 경우는 문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잠금을 하면 사이드미러 접히고요. 열어놓으면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 감안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번째 뉴스 이어가죠. 허약 체질 오형제입니다. 독수리 오형제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운전 중인 가게 앞에 저 시멘트통 실수로 툭 건드렸더니 대구르르 굴러가지고 저렇게 차량에 탁, 자, 상대 차주가 내려서 이제 저 상황을 봅니다. 자, 이제 나올 텐데요. 자, 지금 문 열고 나오죠? 이거 왜 이 장면이 계속 나올까요? 자, 이제 차에서 내릴 겁니다. 예, 지금 차에서 내립니다. 하면서 딱 봤더니 별일 아니네 하면서 괜찮아요 하면서 그냥 갔다는 거죠. 자, 이 사각지대라서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 팀장님, 게다가 이게 불법 적침을 그래도 뭐가 됐든 괜찮습니다 뭐 하고 그냥 갔다는 거 보면 잘 해결됐던 모양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사실은 그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건데요. 저 보통 상가라든가 집 앞에 사설입니다. 불법으로 이렇게 집차하지 말라고 통을 만들어 놓고 안에 세멘트를 부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운전자가 아마 차를 지나가면서 살짝 쳤는데 이게 굴러가면서 뚜루루 굴러가지고 그 주차장 앞에 세우던 차에 살짝 부딪힌 거예요. 쿵 부딪혔는데 아마 스크래치가 났겠죠. 그러니까는 운전자분이 내려가지고 죄송하다. 내가 사각지대를 못 봤기 때문에 죄송하니까 스크래치 났으니까 대물 접수를 시켜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예.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 차에 탄 분이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당신 차가 안 다쳤냐 괜찮다. 그리고 이 차는 렌트카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니까 이거 훈훈하지 않습니까? 훈훈합니다. 훌륭한 사람이고 마음이 따뜻하다고 생각해서 갔던 거죠.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주 정말 훈훈한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앞서 그 하얀 차에 타고 있던 5명이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그냥 손 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아닙니까 이거? 되면 덕 하고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잘 헤어져서 훈훈하게 끝날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대인 접수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니까 대인 접수 1명을 하려고 하니까 보험사에서 5명이 지금 누웠다, 병원에 갔다라고 하하.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알고 보니까 지금 저 정도면 사실은 다칠 수 없는 저거군요. 상황이거든요. 아, 뭐 저침물 저런 게 문제가 됐긴 됐는데 그래서 사실 대물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인 피해까지 있기는 어려운데 본인들이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커뮤니티 이제 댓글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됐든지 대인 접수는 또 취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다만 이제 불법 적침물을 이제 군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교수님의 반박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전해드렸던 사건이었죠. 배우 이범수 씨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서 뭐 부자 학생, 가난한 학생 이렇게 반을 구분하는 등등의 갑질을 했다는 그런 의혹. 자, 오늘 이범수 씨 측에서 그게 말이 되겠냐 이런 입장을 냈죠. 네, 오늘 이범수 씨의 이 법률 대리인이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이범수 교수의 수업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범수 씨가 강의하는 과목은 전공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이범수 씨가 빈부에 따라서 반을 나눠서 차별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해당 학부가 대부분 실기 과목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 인원이 15명이 넘으면은 반을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는 건 맞는데 이때 이 분반의 기준은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입학 성적 그리고 이외 학년은 직전 학기 성적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범수 씨는 학생들의 빈부 차이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있었잖아요. 교수가 이범수 씨가 현직 배우다 보니까 이 촬영 일정에 맞춰서 수업이 시간이 변동될 때가 잦았다.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이 있었나요? 요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변경은 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시간하고 보강 수업을 통해서 다 메꿔 넣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일부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성취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늦게까지 있는 경우는 뭐 기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의혹은 본인이 해소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범수 씨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편하게 입겠다는데 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집들이를 했는데 잠옷 차림으로 친구들을 맞이한 남편 때문에 불만이다 이런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 부부가요 일단 남편 친구들이랑 같이 집들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 아내 친구들을 불렀는데 이 친구들 오기 전에 남편한테 옷 좀 깔끔하게 입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입겠다는데 왜? 라면서 결국 잠옷 차림으로 아내 친구들을 맞이했고요. 이후에도 이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 남편이 장도 봐줬고 또 바비큐 해먹으라고 불까지 피워줘서 이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날은 그냥 넘겼다고 하는데 얼마 뒤에 그 집들이 왔던 친구들로부터 이 남편이 좀 예의 없다 이런 말이 오갔다는 얘기가 돌고 돌아서 아내 귀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집에서 편하게 입고 쉬겠다는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저 짱구 잠옷을 입고 소파에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자, 기다렸던 퓨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참여해 보시죠. 자, 먼저 남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네. 니들 파티한다고 장 봐줘, 바비큐, 불까지 피워줬더니 뭐 예의가 없어 뒷담화. 내 집에서 내가 네 친구들 눈치를 봐야 되냐 동그라미. 아, 이러면 조금 재미가 없는데. 왜 기침을 하세요? 혹시 승현님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는 둘 다 잘못했는 거예요. 남편도 잘못했고 친구도 아닙니다. 잘못했고. 아직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아내요. 저 좀 잡아주세요. 아, 그래? 그렇게 당당하셔? 내일 네 친구들 불러와. 내가 아주 야시시한 나이트 가운 하나 걸치고 술 한 좀 맛있게 만들어줄게. 내 집에서 나도 편하게 있어야지. 그지? X. 박 변호사님 뭐?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집에서 누가 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뭐 오늘은 뭐 일심동체 이구동성. 자, 우리 팀장님부터. 그렇습니다. 그 남편이 좋은 일을 했는데요. 유종의미를 거둬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아내 친구들이라 그러면은 예의와 격식을 갖춰야 되죠. 어느 정도. 일반 상식인 건데 그거를 잠옷을 입고 있었고 누워 있었다. 요거는 그 아내의 친구들을 무시했다고 봤기 때문에 아내 친구들이 화난 건데 요 정도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내 친구들이 왔다 그러면은 정장은 아니더라도 캐주얼하게 복장을 그리고 좀 웃으면서 안내하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면서 드시라고 하고 이렇게 할 건데 남편이 너무나도 센스가 없네요. 아, 그렇군요. 승현님 아까 막 갑자기 헛기침을 쏟아내셨던 부인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부인 친구들이 오면 내가 멋있는 남편이라는 걸 부인에게 보여주는 게 남편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입지 않더라도 친구들이 오면 우리 남편 저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친구들을 대해주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뭐 그분이 뭐 잠옷이 편하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마음속에 걸렸는 건 그 친구들 만나지 마세요. 저렇게 뒤통수 뒷담화하는 여자 친구분들 저는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아내에게 그 이야기에서 아내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치게 만드는 건 또 아닌 듯해서 저는 양가의 감정이 있네요. 남편도 조금 실수했고 그 친구분들도 조금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저 사파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 예. 어디 저런 걸 입고 저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예. 손님들이 온 거잖아요. 그 아내든 뭐 저는 자녀들 친구들이 와도 저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아, 우리 박 변호사님 그 자녀분 친구들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제대로 입고 있고 안 나오죠. 인사만 정확하게 하고. 아, 안방에서 안 저를 나오죠. 두루누워 가지고 뭐 먹으면서 이렇게 이게 뭡니까 저게? 저 모습 자체가 지금 상상을 하기 어렵고요. 예. 실제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줘야 됩니다. 뭐 뒷담화를 제가 한 건지 잘 모르지만 저렇게 하고 있으면 그 같은 사람이 아이고 우리 남편 당신 그 남편은 편안하게 저렇게 사시네 이렇게 안 합니다. 예의가 없고 배려가 없고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서 먹으면 되지. 거실에 밖에 TV가 없나 봐요. 유튜브 이런 거 보세요. 전화기 그런 걸로. 왜 거기서 그걸 봅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반응을 주고 계시네요. 네, 민너풀님은 그냥 눈치껏 좀 나가라라고 하셨고요. 외연님은 그럴 거면 집에서 다 벗고 있죠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차파티타님은 저런 사람도 결혼을 하는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스님은 친구 왔는데 속옷 차림만 아니면 된 거 아닌가라고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